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3년 11월 24일이고요. 오늘 이제 함께 배우기. 오늘은 이제 실적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 3분기 실적 가지고 사실 이게 배운다라는 좀 표현은 그런데 아무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진짜 종목들이 워낙 많아서 이거 되게 좀 쉬워 보이실 수는 있는데 이게 또 만만한 과정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잠시만요. 제가 이게 글자체를 조금 더 좀 바꿔볼게요. 제가 주로 좀 나눔 고딕체를 좀 많이 써서 아무튼 그래서 이제 실적 저번에도 많이들 좀 봐주시고 그러셔가지고 한번 2023년 3분기 실적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점검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제 기업명을 보면 여기 나와 있고 영업이익하고 증가율 예상 대비 그다음에 요건 좀 저번에도 이제 2분기 할 때도 한번 했던 건데 좀 약간 재밌게 표현한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그거 조금 양해해 주시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LG전자가 이번에 사실 가전 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을 줄 알았죠. 근데 이제 예상 대비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왔고 자동차 부품 쪽이 확실히 좋아지고 있는 게 명확하게 드러났고, 다만 이제 자동차 시장이 좀 이게 둔화된다고 하니까 주가가 좀 부진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가전도 살아나고 있고 주가도 저밸류라 괜찮은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는 있는데, 다만 좀 아직까진 무겁긴 하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 이제 아바텍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실적이 흑자 전환해서 깜짝 실적이 나왔고요. 이 인버터 쪽, 원래 아바텍은 그 OLED 관련 장비 회사 중에 하나인데 솔라있지, 여기 태양광 인버터 1입니다. 여기에 MLCC를 납품을 해요. 태양광 쪽이 안 좋긴 한데도 이게 매출이 늘어나면서 깜짝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두 가지죠. 태양광 인버터하고 근데 인버터 1위 기업에 MLCC를 납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애플 아이패드 OLED 있죠. 거기 시각 그 사업도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LG 쪽이에요. 캠트로닉스가 삼성, 아바텍은 LG입니다. 둘이 어떻게 보면 약간 경쟁할 수도 있는 건데 그 유리를 자르는 그 시각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롯데하이마트가 지금 얼마 만에 서프라이즈인가, 정말 너무 오랜만에 매출은 줄었는데 구조조정이에요. 그러니까 참 힘든 시기를 보낸 거죠. 근데 이제 가전만 잘 팔린다면 낫지 않을까. 근데 요즘에 아마 그런 것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롯데하이마트가 상황이 안 좋긴 하죠. 이게 요즘에 젊은 분들도 그렇고 가전제품을 가서 사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또 많이 사니까, 그러니까 이제 굳이 롯데하이마트를 안 가더라도 선택지가 너무 많은 게 그게 롯데하이마트의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법은 롯데하이마트만이 그 매장에 가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사람들을. 근데 저는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롯데 이렇게 하이마트 좀 경영자 분들께서는 해야 될 게 이제 어느 정도 만약 구조조정 효과 나오니까 이게 했으면 그 다음 단계로는 사람들을 이제 매출을 늘려야 되거든요. 그럼 어쨌든 오게 만들어야 돼요. 롯데하이마트만의 뭔가 차별성. 왜 사람들이 더현대를 저렇게 갈까요? 여의도에. 왜 갈까? 그걸 고민을 해보세요. 거기서만 파는 물건들이 있어요. 근데 롯데하이마트도 그걸 해내야 사람들이 매장에 가죠. 안 그러면 매장 안 갑니다. 그게 좀 숙제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최악은 좀 지나간 것 같고, 비즈니스온은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 업체예요. 근택 관리도 해주고
예,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 대상으로 많이 그런 것들을 하는 것 같은데 클라우드 업체고 이번에 뭐 정말 좋은 실적을 또 냈고 칩셋 미디어 이제 AI 자율주행으로 유명한데 숫자까지 찍히니까 뭐 주가가 그냥 빵빵빵. 우리가 이제 이거는 공부하길 되게 잘했던 기업이고 자율주행에서 눈에 띄었던 기업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진짜 요즘 내가 제일 잘 나갑니다. 자율주행 시대에 비디오 IP 또 이게 AI에 들어갑니다. 생성형 AI. 그 내가 텍스트를 치면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서비스도 나왔어요. 이게 정말 놀랄 노짜죠. 예, 거기에 이 비디오, 영상 이런데 코덱이라 그러죠. 그걸 실행시켜주는 그 IP를 갖고 있어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죠. JS 코퍼레이션은 이제 미국 소비 부담 좀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미국 소비주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게 미국 소비가 실제 꺾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좀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너무 싸죠. 퍼 4배밖에 안 되니까. 예. 그리고 3분기부터 턴했고 예. JS 코퍼레이션의 부활도 한번 기대해보고 이게 핸드백 만들어주는 회사잖아요. 핸드백 미국에 뭐 코치 예. 마이클 코어스 뭐 이런 브랜드도 아마 만들어주는 OEM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오션 이번에 이제 유상자 28일 날 물량 상장에서 한번 확 빠졌는데 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뭐 신주 상장 물량이 9,900만 주인가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이게 이제 한번 빠진 건데 싸진 않죠. 근데 이제 난 군함하고 잠수함 있잖냐. 예, 달리 봐달라. 그리고 예, 수주를 제일 많이 못했어요. 올해 목표치를. 그래서 연말 몰아치기 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 만년소외주.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표현했지만 나 이렇게 돈 잘 벌고 하니까 저도 좀 안타까워요. 삼성물산이 이 정도 시총 이건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예, 시장이 인정을 안 합니다. 근데 뒤늦게 좀 올라갔는데 뭐 앞으로 좀 계속 근데 뭐 주주 환원 더 많이 하면 되죠 뭐 예, 자사주 소각도 하고 있으니까 더 뭐 노력하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물산은 이제 눈여겨보고 있는 이유가 뭐 삼성그룹이라서가 아니라요. 중동이 바뀌어요. 중동에서 원래 잘하던 기업 중에 하나가 삼성물산입니다. 그 아랍에미리트인가 어디죠? 그 두바이였나요? 거기 그 엄청 높은 빌딩 있죠. 그것도 사실 삼성물산이 지은 거잖아요. 그래서 기회가 좀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HLDNI가 옛날에 이제 여기가 한라건설 그쪽이죠. 예, 그래서 진짜 누가 보면 부도난 줄 알겠어요.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이번에 실적 좋았어요. 근데 이 회사의 단점은 이제 서울 쪽이 좀 없어요. 근데 그래 좀 불안해하는 것도 사실인데 자체 사업 100% 분양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원가율도 개선되고. 그러니까 서울 아니니까 야 무시하지 마. 그게 딱 맞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 아니니까 인정을 안 해주지만 지금 이렇게 주가 빠졌지만 사실은 잘하고 있는 거죠. 예. SGC 에너지는 이제 그 약간 이제 발전 회사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 뭐 LNG나 이런 걸 이용해서 발전소 운영해서 전력을 한국전력 같은 데 판매하는 거죠. 예. 그걸 이제 SMP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상한제가 딱 걸려 있다 보니까 이익이 좀 많이 좀 훼손되는 모습도 있었는데 3분기에 드디어 돌아섰습니다. 실제. 예. 그리고 주가도 발바닥에 있고 배당도 한 5.5% 돼요. 그래서 SGC 에너지도 뭐 일단 실적도 그렇고 주가도 터닝을 했다. 제가 이제 이런 기업들 하나씩 소개해드리지만 이걸 뭐 투자하셔야 됩니다. 안 좋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번 실적을 한번 평가하는 거니까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기업들을 보시고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는 게 차트를 꼭 보셔야 돼요. 차트 보시고 너무 올라간 건 하지 마세요. 올라간 건 나중에. 예, 안 올라간 거 중에서 골라보세요. 그게 좋아요. 이미 이 중에서도 막 올라간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기업들은 내용은 좋은데 내가 투자하고 싶은데 너무 올라갔으면 기다려야죠, 그냥. 예, 그럼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계세요. 옵니다, 진짜 또. 주가는 신기하게 또 와요. 자, 그리고 현대차 뭐 아시죠? 숫자는 좋은데 뭐 시장이 인정 안 하는 거. 예, 그러니까 왜 노키아랑 삼성전자 여기도 왜 적어드렸냐면 노키아 망했잖아요. 삼성전자 살아남았죠. 스마트폰에서. 현대차는 삼성전자가 될 겁니다. 망한 노키아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는 25년도에 좀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단 배당은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대차 우선주가 괜찮죠. 그리고 OCI도 분기 최대 실적을 냈고 태양광이 아니고 OCI 홀딩스고 이 회사는 이제 반도체하고 2차전지 원재료 뭐 과산화수소 뭐 이런 것도 만들고 실리콘 응급제 원재료. 그러니까 좀 나 잘하고 있는데 제발 말 시키지 말래요. 예, 나 지금 잘하고 있잖냐. 태양광하고 아니 반도체랑 2차전지로 이렇게 바꾸는 게 쉬워? 이제 약간 이런 항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뭐 당연히 고생도 하겠지. 근데 좀 지켜봐달라.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 뭐 약간 이런 느낌 아닌가 이렇게 한번 담아봤고요. 에어부산은 정말 이 여기는 전략을 잘 세운 것 같은 게 일본에 많이 갈 걸 아마 눈치를 챈 건지 모르겠는데 일본에 집중했대요. 근데 여기다 엔저까지 가가지고 일본이 진짜 호황이었죠. 일본 노선이. 예, 그래서 돈을 엄청 벌었어요. 예, 그래서 근데 항공주를 다들 별로 안 좋아하니까 억울할 수는 있지만 아무튼 에어부산은 일본 노선 집중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모비스 참 뭐 예전에 어떤 분이 묘비스라는 표현도 하셨는데 그래도 요새는 좀 괜찮지 않나요? 요즘에는 주가 진짜 견조하죠. 뭐 장 빠져도 잘 안 빠지고 물론 뭐 위는 막혀 있는데 다만 이제 속도는 좀 느려도 AS 사업에서 돈을 많이 벌어요. 이번에 실적이 잘 나온 게 AS. 그래서 불황에는 사람들이 차를 오래 탑니다. 잘 안 바꾸려고 그러죠. 그래서 AS가 괜찮고 거기다가 폭스바겐이 수주 줬잖아요. 예. 그래서 현대모비스의 전동화 부품 사업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이번에 파업이 있었죠.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 파업이 있었고 GM과 포드 같은 경우 이번 파업으로 손해가 클 겁니다. 왜? 앞으로 4년 동안 지난 22년 동안 임금 인상한 거와 똑같은 폭으로 4년 동안 임금을 올려줘야 돼요. 그럼 굉장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게 여기만 해당될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국가들이 아니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비용 절감을 하려고 다른 쪽에서 인건비 어쩔 수 없고 그럼 뭐를 할까요? 외주를 줄 거예요. 예. 근데 현대모비스는 그걸 되게 잘하죠. LG 마그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기업들한테는 기회가 더 많이 오지 않아요. 근데 모비스는 그걸 보여줬죠. 폭스바겐 수주를 따냈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종근당이 이번에 실적 좋았는데 근데 이제 다만 이번에 노바티스의 2조 기술 수출해가지고 한번 주가 팍 올랐어요. 근데 원래 K캡 HK 이노인이 만든 건데 요거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여기 그 약간 이렇게 울렁울렁 하는 거라고 할까요? 예. 역도 제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역류성 식도염인가요? 예, 맞죠. 예. 그거 아마 치료제로 제가 좀 알고 있는데 그게 잘 팔리고 있대요. 굉장히 잘 팔리고요. 근데 관건은 저 K캡 계약이 이제 K캡을 판매하는 회사예요. 종근당은 만드는 거는 거기 HK 이노인인데 이게 계약이 만료된대요. 근데 이거를 연장할 수 있느냐가 일단 좀 관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연장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좀 핵심 포인트가 일단은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중공업 뭐 매분기 흑자예요. 예, 나 돈 벌었다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효성중공업 뭐 대단하죠. 예. 근데 효성중공업 제가 한번 5개 T를 한번 적어봤어요. 부채가 좀 많아요. 순차입금이 무려 1.2조. 저걸 어떻게 갚을 건지 그게 좀 중요할 것 같다. 그러니까 업황이 좋을 땐 상관이 없는데 업황 꺾이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빚이 많아서. 그래서 효성중공업은 저 순차입금 저거를 어떻게 줄일지가 좀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시스템 뭐 주가가 싸진 않지만 잘하고 있잖아요. 뭐 원앱 지분 갖고 있죠. 원앱이 뭐 인도 시장에도 이제 진출한다 그러더라고요. 인공위성 사업하죠. 방산도 하죠. 예, 실적 좋죠. 예,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근데 PER 24배. 예. 뭐냐면 싸진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24배가 그렇다고 비싼 건 아니에요. 그죠? 예, 성장 감안하면. 예. 그래서 하나시스템은 숫자로 증명하고 있어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정이 나와준다면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도 이번에 숫자 잘 나왔고 이제 진짜 길고 길었던 폭풍은 지나고 근데 비용 통제를 되게 잘하고 있고요. 타이어주들이 좋아지는 게 비용이 줄고 있어요. 컨테이너서 운임, 고무 가격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 이제 남은 건
예, 매출이면 저거 왜 없어졌죠? 예, 이제 남은 건 매출입니다. 매출만 열리면 교체용 타이어가 살아나야 돼요. 교체용 타이어 이게 살아난다면 더 좋아지겠죠. 뭐 주가는 싸니까요. 제이오는 비싼 게 좀 흠이지만 이번 3분기 실적에서 제가 봤을 땐 2차 전지 중에선 이거예요. 왜? 실적이 잘 나왔어요. 예. 저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했고 기대보다 119% 잘 나왔고 이번 3분기 2차 전지 폭풍 속에서 나보다 잘난 기업이 있어? 예. CNT 잊지 마. 예. 그래서 탄소 나노튜브 앞으로 많이 쓸 거니까 그걸 보여줬어요 이번에 실제. 그래서 괜찮은 것 같고 동아소시홀딩스는 이제 동아제약을 바꿔 쓰죠. 근데 저 오쏘몰 아세요? 저게 이제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요새 정말 잘 나간대요. 그 다음에 바이오시밀러는 내년에 기대되고 미국하고 유럽 ST팜도 갖고 있고 별로 부족한 게 없는데 주가가 쌉니다. 퍼가 10배가 안 되니까. 동아소시오도 제약주 중에선 좀 굉장히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고 롯데헬프드도 진짜 가치 투자의 대세였죠. 근데 인도 쪽에서도 매출 잘 나오고 합병했죠. 롯데상강과. 예, 근데 그때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합병 효과 때문에 괜찮아질 것 같다. 근데 그 후로 주가가 박살났어요. 6, 7월에 별 이슈도 없는데 그냥 막 빠지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가치 투자 시기였어요. 왜냐면 실적은 좋은데 별 뉴스 뭐 악재도 없는데 주가는 그냥 곤두박질 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 주가 9만 원까지 빠졌다가 이번에 12만 원까지 한 30% 그냥 순식간에 올라와 버렸죠. 예. 불과 몇 달 만에. 그러니까 1년에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을 그러니까 평소에 잘 분석을 해 놓으시잖아요. 물론 돈 잘 버는 기업이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기업들이 갑자기 한 번씩 막 폭락할 때가 있어요. 이유 없이. 그럼 그럴 때 이제 파악을 해야 돼요. 이게 뭐 문제 있나 없나. 면밀히 관찰해서 그게 없으면 분할로 투자하는 겁니다. 사놓고 기다리면 돼요. 그럼 어느 날 실적 따라갑니다. 결국. 그럼 가치가 레벨업 돼요. 그때 정리하고 나가시면 돼요. 그런 것도 해보세요. 그게 훈련입니다. 훈련. 그런 것도 꼭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차셔가지고. 네. 근데 이제 와서 지금 이제 제가 실적 잘 나왔으니까 올려드리긴 했지만 이제 와서 투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미 6, 7월에 했어야 돼요. 지금 좀 늦었다. 한국타이어, 뭐 넥센타이어랑 뭐 같이 가는 기업이니까 예, 말 잘 들으셨죠? 예. 2026년에 테네시 공장 가동하는데 뭐 좀 시간 남았으니까 교체를 언제 할 거냐 타이어를 그게 주가를 구조적으로 올릴 수 있느냐. 근데 주가 최근에 올라서 지금은 좀 관망하셔야 되고요. 한미약품은 이제 비만 치료제 그거 3상 했는데 26년에 끝난대요. 그러니까 요새 주가 안 가죠. 아, 뭐 비만 치료제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 가냐. 이럴 수 있는데 안 간 이유는 좀 멀어요. 아직 26년도니까. 아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시간 걸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동원 FMB는 지금 가성비 시대에 진짜 딱이죠. 약점은 하나 있어요. 동원 FMB가 해외 수출이 없어요. 거의. 그게 좀 아쉬워요. 해외 쪽에. 저 참치캔이 해외에서 대박 나면 더 좋을 텐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무튼 가성비 시대에 참치캔이 잘 팔립니다. 지금도. 근데 참치캔은 여러분 참치캔 좋아하시죠?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저는 사실 이제 요새는 좀 도시락 많이 안 시켜 먹는데 주말에 한 번씩 시켜 먹을 때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게 제가 예전에 이제 자주 먹었던 거 중에 하나가 저기 본도시락 있잖아요. 본도시락에 그 치킨 마요 아시죠? 그거 시켜가지고 저 참치캔 있죠. 동원 참치. 그거랑 같이 섞어가지고 전 자주 먹었거든요. 맛있더라고요. 그게. 예. 근데 저도 그거 먹은 지가 한참 됐는데 다시 한번 이거 보니까 또 생각이 납니다. 아무튼 참치 주식이고 숫자 좋고 주가 싸고 그래서 괜찮고 하이브 참 매력 있어요. 진짜 매력 있는 기업이고 저는 이제 이번에 방시혁 씨가 얼마 전에 매일경제였나 인터뷰한 기사도 읽어봤고요. 그 다음에 저기 유퀴즈 박진영 씨하고 같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한번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K-팝에서 K 떼야 된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분은 방향성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방시혁 의장님이 사실은 굉장히 고생을 좀 많이 했죠. 그래서 원래 이제 박진영 씨의 부름을 받고 거기 들어가서 또 뭐 박진영 씨랑 일도 하고 그러면서 독립해가지고 어쨌든
성공을 했죠. 예, 하긴 했는데 아무튼 지금 뭐 우리나라 최대 엔터사 주인이 됐고 예, 이걸 이제 계속 얼마나 잘 이어갈지가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방시혁 씨라는 이제 분이 운영하는 이 회사라는 측면에서 어쨌든 하이브의 미래는 저는 밝아 보여요. 근데 다만 단점은 비싸죠. 싸지가 않다는 거. 그게 좀 아쉽죠. 그래서 이번에 한번 확 빠졌잖아요. 뭐 그럴 때가 기회가 될 것 같고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브의 미래가 되게 궁금하고 잘 되지 않을까. 그리고 BTS 말고도 저 세븐틴, 뉴진스, TXT, 엔하이픈까지 라인업들이 화려하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는 더 밝아 보인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배럴은 그 옆에 숫자 보이지? 막 이렇게 적어놨는데 적자는 끝난 것 같고요. 예, 래시가드 있죠. 여름 보통 그래서 여름에 매출 많이 나오고요. 집에 수영복 하나씩 있으시죠. 근데 다들 산지 좀 꽤 오래되셨죠. 그래서 이참에 한번 바꾸실 것 같은데 보통 래시가드 요즘에 많이 입으니까 그래서 배럴이 뭐 유명하죠. 사실 한국에선 HCT는 뭐 하는 회사냐면은 그 전자기기 여러분들 자동차든 뭐 전자기기든 그 이런 스마트폰 나오잖아요. 이거 인증 받아야 돼요. 출시하기 전에 그 인증 대신 해주는 업체입니다. 그거 인증 못 받으면 수출 못 해요. 그래서 그거 해주는 회사인데 이번에 실적이 잘 나왔고 그다음 이제 네이버 같은 이 회사 근데 이제 스마트폰만 하는 게 아니라요. 배터리도 있어요. 배터리 그다음에 뭐죠? 그 저기 자동차. 예. 자동차 안에 전자기기 많이 들어가죠. 그런 거 다 합니다. 네이버는 이제 실적 좋죠. 숫자 잘 나왔고 성장했어요. 불황에도. 그리고 생성형 AI 기대가 됩니다. 이거 한 번 쓰면 못 빠져나갈 것 같아요. 저 요즘에 이제 저는 이제 강연을 좀 여러 군데서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섭외 요청이 들어오면 제가 자료를 이제 그 요청하신 거에 맞게 제가 항상 하거든요. 듣는 분, 그다음에 원하시는 주제 있잖아요. 그 연령층 그거에 맞춰서 제가 강의하는 게 좀 바뀌어요. 바뀌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저는 되도록이면 이제 그림을 많이 넣는 편인데 옛날에는 이제 그림을 제가 이제 사진 같은 거 찾았어요. 막 이게 저작권 없는 것들 그런 걸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은 챗 GPT 있죠. 빙에 딱 들어가면 그 검색하잖아요. 근데 챗 GPT 거기 들어가서 그려달라 그래요. 야 그림 하나만 그려줘봐. 이러면 진짜 그려줘요. 대단하더라고요. 아직 네이버는 그 기능 없는 것 같아요. 네이버도 내놓겠죠. 이걸 쓰는 순간 못 돌아갈 것 같아요. 옛날로. 그러니까 너무 정말 편해요. 그럼 그 내가 원하는 그림을 진짜 내 눈앞에서 보여주니까. 예. 검색해서 찾으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가 열렸고 네이버의 미래도 이런 걸 통해서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파이넴텍은 이제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폴더블 폰 잘 안 팔린다고 하더니 숫자 이게 뭡니까? 70%나 성장했어요. 전기 대비. 왜냐하면 이 회사는 분할해가지고 작년도 실적이 없어요. 회사가 이렇게 나눠서 신규 상장하다. 중국 쪽 지금 좀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전기차 배터리 부품 사업 여기도 실적이 좋아요. 이쪽까지. 뭐 수주했다는 얘기도 있죠. 대규모 수주 같은 거. 그러니까 폴더블 폰 회사지만 전기차 쪽으로도 자동차까지 확장하는 관심을 좀 가질 만한 그런 기업 중에 하나고 네오팜은 좀 안타까운 게 이렇게 실적 잘 나오는데도 와 주가 안 갑니다 진짜. 예, 발바닥으로 다시 떨어졌어요. 왜 그러죠? 저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이쪽 이제 피부와 관련된 화장품 잘 만드는 기업인데 해외 수출이 좀 약해서 그런가요? 근데 어쨌든 시장이 잘 인정 안 해주더라고요. 보통 이제 피부과 같은 데서도 처방도 주거든요. 예, 네오팜의 그 제로이드 유명하죠. 아무튼 이제 숫자는 좋은데, 그러니까 숫자는 좋은데 주가가 안 가는 약간 그런 느낌. 예. 제가 요거를 갖고 온 게 뭐냐면 버틀러거든요. 예, 버틀러 이게 들어가시면 나오는 네오팜 치면 여기 요약 부분에서 맨 밑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게 실적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보면 주가가 안 가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얀색이 주가거든요. 예. 근데 여기 빨간색이 영업이익, 저 노란색이 주당 순이익이에요. 그럼 보면 얘가 올라가면 주가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가요. 괴리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기업 가치가 지금 반영이 안 돼서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뭔가 지금 여기에는 반영 안 된 악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아니면 피크아웃으로 볼 수도 있어요. 현대차처럼. 야, 지금 좋은데 너는 이제 꺾일 거다. 그거를 참 이게 판단하기가 사실 좀 쉽진 않죠. 근데 분명히 이 회사는 현금도 순현금도 있는 기업이고 이렇게 실적도 꾸준하고요. 보시면 예. 매출액도 꾸준하죠. 영업이익률도 20% 넘어요. 근데 이번에 영업이익률이 지난 작년 3분기랑 비교해봐도 더 잘 나왔거든요. 실적도. 예, 3분기 보통 3분기가 그 화장품 좀 비수기잖아요. 그죠? 화장품은 계절성이 있잖아요. 그죠? 여름보다는 원래 그 겨울인가요? 봄? 이쪽이 더 매출이 많은 걸로 아는데 그래서 보통 보면 4분기가 좀 항상 좋았던 걸로 많이 아니 그 1분기가 보통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예, 이렇게 실적들은 괜찮은데 예, 주가는 참 안 가는 그런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가치 투자 약간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인 것 같고요. MC넥스가 변했습니다. 예, 저도 예전에 MC넥스 자율주행 카메라는 좋은데 스마트폰 비중이 너무 높고 적자나고 실적 안 좋고 이래서 저거 언제 좀 주가가 좋아질까 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좀 바뀌었어요. 자율주행은 이제 카메라가 주인공이다. 그래서 MC넥스도 좋아질 것 같고요. 예, 이제 뭔가 턴어라운드 진짜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뭐 숫자는 안 좋지만 반도체 장비주는 너무 숫자 보면요 답이 안 나옵니다. 좋을 수가 없어요. 숫자가 당연하죠. 설비 투자를 안 하는데. 그러나 주성은 SK하이닉스에 거의 독점 납품하는 ALD 장비를 납품하고 있어요. 원자층 증착 장비. 하이케이라는 소재를 증착하는 장비죠. 커패시터. 전하를 저장하는 요 커패시터 있거든요. 여기에 전하가 들어가요. 그래서 D램 성능이 올라가는데 걔네를 못 빠져나가게 만드는 물질이 하이케입니다. 전하가 안 빠져나가야 이게 성능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물질을 거기다 입히기 위해서는 ALD 장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붓 있죠. 붓으로 그림 그리죠. 그것처럼 그 붓이죠, 붓. 붓을 이렇게 이용해서 칠해주는 그 장비가 바로 주성 엔지니어링이 만드는 ALD 장비인데 요거를 이제 하이닉스에 거의 독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HBM용. 그래서 수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도 되게 계속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주가 좀 오른 게 단점이죠. 잉그로드 램은 아메리칸 드림을 성공을 했고 미국 화장품 원하면 와 일단 요거고요. FDA 승인도 받았습니다. 선케어 제품. 이게 선크림 바르면 피부암 예방도 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제품, 선케어 제품에 대한 수요는 느는 것 같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도 뭐 말씀 안 드려도 알죠. 뭐 숫자 좋고 올리브영, 미국의 울타뷰티 뭐 다 좋아요. 그 다음에 잉그루드랩 최대 주주입니다. 같이 가죠. 솔루엠 전자가격표 12 여기가 대표적인 피크아웃에 지금 걸려버렸어요. 네 이럴 줄 알았다. 피크아웃 왜 안 나오나 했지. 제가 이렇게 적어드렸지만 여지 없어요. 피크아웃이래요 또. 근데 그러기엔 전자가격표 12 아직도 침투율이 낮아요. 그래서 아직 그걸 너무 걱정할 단계는 아닌데 그런데 그러기엔 침투율이 너무 낮은 거 아니요. 막 이렇게 제가 말씀 좀 드리지만 1위하고 좀 격차 좀 있거든요. 1위가 셋솔인데 거기가 월마트랑 손잡아가지고 한번 좋았는데 거기가 근데 공매도 미국은 공매도 보고서 만드는 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셋솔이라고 하죠. 셋솔이라는 세계 1위 기업을 까버린 거죠. 너네 회계에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주가가 아주 곤두박질 쳤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직은 모르고요. 근데 이제 주요 고객사가 봤을 때는 그런 회계 이슈가 생기면 부담되죠. 그러면 2등인 솔루엠한테 기회가 올 가능성도 많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루엠도 한번 뭐 잘 눈여겨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은 약간 피크아웃 논리에 좀 걸려있다 보니까 주가가 좀 정체돼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얼이거든요. 두얼은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진짜 잘해요. 잘하고 있는데 아무도 몰라요. 이 회사가 뭐 산타페에 뭘 넣는지도 대부분 모르시고 관심조차 없죠.
근데 저렇게 실적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현대차도 너무 싸고, 예. 그러다 보니까 야 투월 너도 싸지만 형님이 현대차가 더 싼 것 같은데 그리고 현대차는 배당도 많이 주잖아. 넌 주냐? 약간 이제 이런 느낌이에요. 예. 그러나 뭐 두월도 숫자 좋으니까 어느 시점에선 또 같이 부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한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그 이제 보시면 실적 되게 좋지. 근데 이제 합병 이슈 때문에 주가가 그동안 좀 약간 정체돼 있었는데 이제 합병은 확실히 이제 결정이 됐죠. 네. 아, 이게 제 얼굴이 막 이게 희미하게 보였다 막 그러네요. 보니까. 예. 지금은 좀 잘 나오시죠. 예. 자, 그래서 셀트리온도 숫자 되게 잘 나왔고요. 예, 실적 좋았고 램시마 SC 미국 승인도 저건 신약이죠 거의 어떻게 보면. 근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 주가가 요즘엔 좀 올라오지만 참 나도 한때는 슈퍼스타였는데 셀트리온이 정말 과거에 정말 슈퍼스타였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예전 같진 않죠. 개인 투자에 관심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올해 최고 스타 주식 중에 하나가 에코프로였잖아요. 근데 이제 몇 년 전에 최고 스타 주식은 셀트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여전히 좋지만 사실 좀 많이 잊혀져 버렸죠. 예, 근데 다시 한번 좀 내년에 부활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예. 자, 그리고 이제 하이로 코리아도 이번에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피팅 사업 하고 있고 ROE가 12%고요. PBR 0.8배밖에 안 돼요. 굉장히 저평가돼 있죠. 그래서 저는 좀 너무 과도하게 저평가된 거 아닌가. 돈도 잘 버는데 조선, 건설 뭐 이쪽에 연관돼 있죠. 중동이 변한다. 예, 그러면 피팅이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저는 좋게 보는 게 자꾸 이제 하이로 코리아를 보면 한미 반도체 향기가 자꾸 나요. 한미 반도체가 작년에 우리 공부할 때, 야, 이 회사는 왜 이렇게 자사주 매입 소각을 많이 해? 예, 다른 회사 안 하는데. 예, 그랬었죠. 예, 근데 이 회사도 이번에 또 자사주 소각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회사는 인정해줘야 됩니다. 예, 물론 이제 하는 사업은 달라요. 근데 이제 주주 환원 면에서는 다른 회사랑 좀 차별화돼서 하는 것 같아서 저는 거기에 높은 점수를 피팅 회사 중에서는 좀 주고 싶어요. 그 점은 GS 리테일 불황에 강하고 슈퍼마켓 잘 될 수밖에 없고요. 예. 호텔은 공급이 부족해요. 그래서 불황에 강한 그대 디지털 이제 안 할 거지. 예. 디지털 하다가 정말 힘들어졌죠. 디지털 사업하다가 온라인 쪽으로 막 하다가 이번에 이마트도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오프라인 집중하겠다. 그래서 GS 리테일하고도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경쟁을 하겠지만 둘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클래시스는 뭐 이번에도 피부 미용 의료기기 뭐 대단했고요. 슈링크, 예. 하이프라 그러죠. 이 기기가 이제 초음파를 쏴서 하는 기기죠. 여기서 정말 놀라운 숫자를 냈고 PER이 25배 한 30배 사이더라고요. 근데 비싼 건 맞죠. 그러나 이렇게 매년 뭐 40%씩 성장하면 퍼 30배 줘도 비싼 건 아니에요. 이 정도 성장을 유지한다면. 관건은 성장 유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사실 그게 쉽진 않아요. 매년 저렇게 성장하는 건. 그래서 조정을 좀 기다리시면 좋겠고 하지만 뭐 숫자로는 뭐라고 할 게 없는 정말 대단한 실적을 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노션 아무리 잘 벌어도 그대 이름은 광고. 뭐냐? 광고에 덫에 빠졌죠. 광고주 잘 안 살려 그러죠. 네, 불황인데 무슨 광고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광고 경기도 최악은 지나가고 있어요. 실제. 배당도 한 5% 주고 돈도 잘 벌고 현대차 그룹과 같이 가잖아요. 현대차가 신차 계속 내놓을 거고. 예, 그러니까 저는 이노션의 미래도 밝다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시장에선 여전히 광고주로만 보고 있다 보니까 약간 좀 그 부분이 아쉽긴 하죠. 그리고 크래프톤, 예, 내년이 기대됩니다. 내년에 이번에 그 부산에서 G스타 열렸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한번 기사나 유튜브나 이런 봤거든요. 제일 기대되는 회사는 크래프톤 같아요. 내년은. 내후년은 네오이즈 같고 내년은 크래프톤입니다. 내년에 2개의 게임이 나와요. 하나가 이제 다크앤다커 모바일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IP로 해가지고 만든 것 같은데 내년에 신규 게임 드디어 나오고 올해는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올해는 안 나온다 게임이.
그래서 올해 상반기 주가 안 좋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하반기부터 바뀌었고, 근데 이런데도 숫자가 좋아요. 네. 그리고 인조이란 게임이 하나 있는데, 심즈 아시죠? 심즈. 그 굉장히 유명했던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이라고 하는데, 그거의 한국판 게임을 만들었더라고요. 내년에 좀 기대하는데, 네, 실적 좋고, 아무튼 이제 내년에 게임 실망 안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뤄놓고 실망시키는 경우들이 한 번씩 있어서 게임주들 보면 이번에 펄어비스가 좀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 날짜에 꼭 나오게 해주시고 완성도 높은 좀 게임 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 하나투어 뭐 숫자 좋았어요. 근데 이제 구조적 성장은 어렵고 단체 관광은 잘 안 갑니다, 사람들이. 예. 근데 단체 여행도 수요는 있어요. 예. 그리고 중국 사람들도 오기 시작하니까 중국 단체 관광 오면 우리나라 하나투어 같은 기업들 수혜를 받죠. 중간에 연결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조적 성장은 어려워요. 그래서 장기 투자는 하시면 안 돼요. 카카오뱅크도 실적 좋습니다. 드디어 바닥은 찍은 것 같고, 이 카카오가 완전 밉상돼 버렸잖아요. 예, 참. 근데 이번엔 잘했고요. 지금처럼 숫자로 보여주세요. 예, 카카오뱅크. 아무튼 뭐 비싸고 싸고를 떠나서 이번엔 잘했습니다. 예. 클리어 색조하면 클리어죠. 색조 화장품. 밸류가 조금 높기는 하지만 브랜드 제품이니까 PER이 기본적으로 높은 게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클리어 너무나 유명하고 계속 이런 실적을 유지할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정말 이게 괜찮은 회사인 게 막 업황 안 좋습니다. 드라마 안 좋습니다. 이러는데도 매분기 성장해요. 그리고 예상보다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좀 믿어달라. 이 얘기죠. 예. 광고도 드라마 어렵다고 하지만 전 달라요. 괜히 1위가 아니잖아요. 미국 파업도 이제 거의 끝났죠. 예.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도 뭐 이번 실적을 보면 바닥은 확실히 좀 나온 것 같습니다. GS는 가치주입니다. 한마디로 정유주보다는 가치주로 보시고 배당 많이 주고요. 한 6% 가까이 나오죠. 유가 급락하면 저를 찾아주세요. 유가 급락할 때 투자하는 기업이에요. 왜? 유가라는 건 급락하면 다시 리바운딩은 나중에 합니다. 네, 그런 스타일이니까 지금 요새 유가 많이 빠졌죠. 그럴 때 같이 흔들리면 기회가 되겠죠. 네. 반대로 하셔야 돼요. 아, 이제 유가 막 올라가서 급등하니까 나 정유주 사봐야지. 그건 이미 늦고요. 네. 유가는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W게임즈가 소셜 카지노 게임을 만드는 기업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 굉장히 유명했었죠. 그 코로나 때. 근데 이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주가도 많이 빠졌는데요. 일단 돈 정말 잘 벌어요. 분기당 500억씩 벌어요. 근데 시총이 8천억. 분기당 500억이면 사고파보세요. 2천억 벌어요, 연간. 시총이 8천억이 뭡니까? 아무리 그래도 500억 버는데 분기당. 이거는 좀, 그러니까 저도 약간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저건 좀 심한 거 아닌가. 요게 이제 한번 제가, 그러니까 버틀러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요런 거 보시면 좋아요. 내가 이제 어떤 기업 궁금하면 제가 이거 버틀러 활용법은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지금 자료 하나 만들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기업 분석 어떻게 하면 좋은지, 기업 분석하는 방법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다음 주에 한번 올려드릴 거고,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는 함께 배우기 하긴 하는데 조금 이제 그 산업은 좀 쉬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제 또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율주행 끝냈으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기업 분석 위주로, 기업 분석 어떻게 하는지 버틀러 보고 네, 한번 말씀드릴 예정이고, 여기 보면 이제 버틀러의 요약분이 나오는데 분기입니다. 이건 누적이고 그래프로 나오는데 이게 좀 안 좋았던 이유가 있어요. 보시면 매출이 꺾이죠. 확실히 여러분이 봐도 이 코로나 때 이때 확 갔다가 그냥 꺾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좋아하는 건 매출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 이제 매출 성장 끝났다. 할인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회사는 그래도 괜찮은 게 적자가 나는 게 아니죠. 매출 꺾이면 실적도 망가지는데 다시 보이세요? 영업이익은 오히려 위로 올라가요. 영업이익률 40%. 뭐냐면 매출은 둔화되지만 효율을 잘하고 마진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비용을 많이 줄인 거죠. 뭐 구조조정을 했건.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 밴드 보세요. PBR. 그냥 아예 저 밑에 처박혀 있죠. 그 다음 보시면 요거거든요.
요 순이익은 좀 제외하세요. 순이익은 막 일회성도 많이 잡혀서. 근데 보시면 요게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죠? 이미 꺾이는데 주가는 여기서 빠지고 있죠. 최근에 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 빨간색 선 보세요. 쭉 오르는데 하얀색이 주가거든요. 올랐다가 실적 좋은데 꺾여버립니다. 이제 이때가 보통 가치 투자 시기거든요. 이제 뒤늦게 좀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이런 면에서 괜찮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기업 정보 들어가시면 되게 잘 해놨더라고요. 기업 개요. 예, 뭐 홈페이지도 나와 있고 사업 개요. 사업 보고서 여러분 보기 귀찮으시죠? 그러면 여기 사업 개요 누르면 이걸 다 캡처하셔가지고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나 분기 보고서 읽어보겠다. 그럼 바로 누르면 이 회사 그 분기 보고서도 바로 이렇게 여러분이 탁 들어가서 사올게요. 뭐 하는 회사? 이 카지노 회사입니다. 소셜 카지노. 그 진짜 카지노 말고 온라인상으로 이제 실제 돈 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게임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주요 제품 W 카지노, W 빙고, 테이크 파이브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다. 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매출 상황 나와 있고 게임이니까 기타 참고 상황, 소셜 카지노가 뭔지 설명돼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세계 소셜 카지노 시장 규모가 좀 이렇게 축소되고 있죠. 예, 요것 때문에요. 코로나 때 성장했다가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잘 안 간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됐고 시장 점유율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회사의 경쟁력, 멀티 플랫폼 서비스 중요한 여기 있죠. 요게 이제 신규 사업인데 얼마 전에 제가 보고서 한번 보여드린 적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성장성 확보 방안으로 아이게이밍 시장으로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이거 실제로 이제 영국 회사 인수 앞두고 있죠. 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런 걸 이제 보고 또 전화해서 물어보셔도 되고. 네, 그게 뭐 기업 분석이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IR 자료 같은 것도 찾아보시면 되고 공시 목록 여기 다 뜹니다. 전체 공시 사업 보고서만 따로 모았고요. 내부자 거래 있으면 여기서도 나와요. 내부자도. 예. 이게 이분이 이제 뭐 5월 이후로는 없죠. 내부자 매수가. 그러니까 최근에는 없어요. 내부자가. 그래서 이건 좀 오래전 이슈고. 그리고 IR 자료 여기 있죠. 실적 발표. 이거 3분기, 4분기, 2022년까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3분기 실적 발표 밑에 보이세요? 요거 누르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정말 어렵지 않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 해놓으셨죠. 편하잖아요. 이런 플랫폼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IR 이번 3분기 실적 IR 자료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죠? 예. 그리고 리포트도 있어요. 분석 리포트 무료로 제공하는데 있으면 연결을 해놓습니다. 이렇게 여기 나와 있죠. 11월 13일 유안타 증권의 이창용 요거까지. 그럼 이렇게 딱 떠요. 그죠? 굉장히 편리하죠. 예. 근데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제가 이걸 홍보하는 게 아니라 이런 좋은 기능을 가진 요런데 여러분들의 시간을 많이 쓰셔야 되거든요. 예. 이런 걸 보면서 자기가 직접 분석하는 시간을 들이셔야 되는데 너무 그냥 이제 뭐 저도 유튜브를 하지만 그 유튜브에서 어떤 사람이 찍어주는 것만 그냥 거기에만 너무 신경 쓰면 절대 실력이 안 늘어요. 그러니까 이런 유튜브를 보시면서 정보를 취득하시고 메모를 해놓으시고 실제 공부는 이제 요런 데 들어가서 시간을 보내셔야 돼요. 자기가 직접. 그래야 그게 평생 돈 벌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평생 돈 벌 수 있는 이 방법을 놓지 안 하고 운에 맡기는 투자를 많이들 하고 있어요. 너무 운이에요. 사실 그런 거. 그러지 마시라는 거죠. 한마디로. 예.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뭐 여기 분석 리포트부터 해서 뭐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이렇게 한번 보면 이게 나오거든요. 이런 데이터들. 뭐 최근 분기 영업이 지난해 여기 작년 3분기보다 늘어났죠. 예. 분기별 매출액, 분기별 영업이익 여기 나와 있고 영업이익, 추이, 그다음에 뭐 매출원가는 좀 늘었네요. 판관비는 큰 변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보면서
우리가 파악을 하는 거죠. 뭐 금융수익, 예, 이런 것도 나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번씩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되고, 예. 밴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죠. 그 PBR, 요거 제가 자주 보는. 아무튼 위치 보면 거의 바닥에 가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또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아요. 되게 자기가 직접. 아무튼 또 너무 이제 옆으로 샜는데 W 게임즈가 이제 그런 상황이다. 아무튼 이제 관건은 아이게이밍 그 회사 인수하는 게 얼마나 잘 될 건지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고, 비올은 피부 미용 의료기기 회사고 실퍼맥스, 그래서 미국에서 가성비 시장 좀 잡아먹고 있고요. 브라질로도 이제 간다고 합니다. 제이시스 메디칼 역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이번에 실적은 예상에는 좀 못 미쳤지만 그래도 역시 좀 대단했고, 브릴러라는 분 아시죠? 제가 저번에 그 텔레그램에 브릴러라는 분이 있어요. 브릴러. 이분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는 장인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거기에 덴서티라는 제품이 제가 한번 알려드렸어요. 예전 시장 함께 읽기에서 한번 제가 요건 방송으로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저 브릴러라는 분 텔레그램에 한번 검색하셔가지고, 예, 한번 거기 있는 자료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뭐라 그러죠? 예, 피부 미용 의료기기 좀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 채널 이용하시면 되게 좋아요. 코웨이 구독 경제 살아 있더라고요. 저도 요새 뭐 정수기가 뭐 매력 있나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또 말레이시아 성장하고 있고, VT는 너무 잘 나갔죠. 그래서 좀 쉬어가는 분위기인데, 예, 진짜 내가 제일 잘 나가요. 리들샷, 예, 요즘엔 정말 핫한 것 같습니다. 텔레치스 아까 그 칩스앤미디어처럼 자율주행 쪽인데 반도체죠. 숫자도 좋습니다. 숫자까지 좋은 2분기 연속 좋아요. 지난번에도 좋았어요. 2분기. 그때 한번 설명드렸죠. 텔레치스 숫자 좋다고. 3분기도 또 좋게 나왔어요. 59% 성장. 그러니까 자율주행 돈이 안 된다고? 옆에 보이는 숫자는 뭐냐 이거죠. 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들어가는 칩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JYP 엔터 뭐 나무랄 데 없죠. 근데 다만 시장은 앞으로 계속 좋겠느냐 이런 이제 걱정을 좀 계속 하고 있어서 이거 이제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관건인 것 같아요. 좀 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엔터주들은 다만 박진영 대표를 한번 믿어봐야죠. 그럴 좀 필요는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세경 하이테크는 그동안 정말 너무나 힘들었어요. 사실 그죠. 예, 근데 중국 스마트폰 살아나죠. 이 회사가 중국 쪽에 들어가요. 중국 폴더블 폰 쪽에. 예, 필름 같은 거. 중국의 또 중저가 오포 있죠. 오포. 오포라는 회사에 데코 필름인가요? 아마 그거 납품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데코 필름이 뭐냐면 이 뒤에다가 물론 이제 이런데 플라스틱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다 색깔 입히는 거예요. 여기 필름이 해가지고. 예, 그거 너무 안 좋았죠. 그동안 중국이 안 좋으니까. 근데 얼마 만에 여유이냐 이거죠. 이제 세경 하이테크도 조금씩 뭔가 이제 변화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좀 긍정적이지 않겠나 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중국 살아나고 폴더블 폰, 또 삼성에서 저가형 폴더블 폰도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기대가 좀 이제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너무 안 좋았지만 회복하는 흐름인 것 같고,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이제 제가 여기 좀 재밌자고 적어드렸지만 앞으로 정렬 뒤로 정렬, 반도체 웨이퍼 이게 패턴이 있거든요. 이게 줄을 좀 맞춰줘야 돼요. 정렬을. 예, 그래서 그거에 제대로 됐는지 검사하는 겁니다. 똑바로 안 쓰냐 이거죠. 예, 정렬. 예. TSV 아시죠? TSV. HBM 반도체 구멍 딱 뚫는 거. 반도체 안으로. 그래서 1024개 TSV 뚫죠. 예, 그거 검사도 해주는 업체라고 합니다. 자, 아이패밀리 SC 김태욱 대표님 실적도 좋고 감사드리고요. 자사주 매입도 얼마 전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잘하셨고, 다만 가성비의 시대, 올리브영과 일본에서 계속 잘할 수 있을지 그게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나갑니다. 롬에는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아이패밀리 SC 한번 가져와 봤는데, 아이패밀리 SC는 이제 신규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된 기업은 아니고요. 예, 좋죠. 이거 보면 쭉쭉. 근데 주가가 그만큼 또 올랐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밸류 부담은 좀 일부 있죠. 예. 뭐 같이 투자할 지금 상황 아니에요. 주가랑 이익이 똑같이 갑니다.
밸류도 이렇게 높아졌고. 다만 이게 영업이익 보이세요? 이번 분기 미쳤죠. 그냥 역대 최고입니다. 매출과 이익이 점프를 하니 뭐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뭐 수출 실적도 있더라고요. 입술 화장용 제품 수출 금액 보세요. 예, 정말 찢었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이렇게 숫자가 또 좋기 때문에 주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데, 이제 다만 이제 이렇게 되면 또 피카 우려가 일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약간 지금은 주가가 좀 정체기에 약간 빠져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또 김태욱 대표도 자사주 매입을 했으니까 또 좋은 뭐 조정이 나온다면 어느 시점에선 괜찮은 기회가 될 것 같고, 유비벨록스는 그 자회사가 팅크웨어예요. 그래서 이 회사도 매분기 숫자 좋아요, 진짜. 블랙박스 로보 그 우리 뭐죠? 청소 로봇 있죠. 예. 저 로보락 그거랑 스마트 카드 있죠. 신용카드 그거. 교통카드 같은 거 이런 거 만들거든요. 근데 진짜 잘 나긴 잘 났습니다. 매분기 서프라이즈인데 퍼가 6배밖에 안 됩니다. DIT는 이제 다크호스죠. 이오테크닉스의 경쟁자가 이 기업인지 저도 잘 몰랐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DIT는 잘 몰라가지고 함께 배우기 위해서 한 번도 다룬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반도체는 다 사실 다 끝났는데 안 다룬 기업들이 몇 개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한번 또 번외편으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예. 그래서 뭐 안 다룬 기업들 중에 이번에 또 신규 상장한 기업도 있고 해서 또 몇 가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DIT 뭐 하는 회사냐면 레이저 어닐링, 레이저로 예, 이 웨이퍼 있죠, 이 결함을 이 레이저 점 하나 대고 딱 쏴가지고요 그거를 정렬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아까 그거랑 얘는 이제 검사 장비고,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예, 오로스 테크놀로지 검사 장비고, 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정렬해준다. 야, 너 정렬해 이제. 예. 약간 그런 느낌의 장비다. 그걸 레이저로 해주는. 그래서 얘는 하이닉스에 들어가고 HBM 아무튼 수혜줍니다. 동서 숫자 좋고요. 요새 아메리카노 먹느라 프린커피는 시더라도 저도 옛날에 프린커피 정말 많이 먹었거든요. 한 10년 넘었어요. 그때 이제 그 맥심 뭐죠? 그 모카골드? 예, 그거 유명했죠. 예전에 김연아 씨도 선전하고. 예. 그래서 그거 하루에 한두 잔씩은 꼭 먹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근데 이제 어느 날 막 우리 그런 거 많이 이제 있었잖아요. 그게 아직도 논쟁 중인데 프림 몸에 안 좋다. 막 그런 논쟁이 있었잖아요. 예, 실제로 몸에 안 좋은지는 잘 모르겠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아메리카노가 대세가 되다 보니까 동서가 주가 곤두박질 쳐버렸죠. 그래도 1년에 1,500억은 벌어요. 수년금만 7천억이고. 그래서 배당만 좀 더 늘려주세요. 예, 2배로 늘려주면 안 될까요? 예, 주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인바디도 이번에 숫자 좋았고, 미국 군대에 납품하니까 성적이 그냥 쑥쑥쑥쑥. 이제 남은 건 해병대, 육군, 이제 육군하고 국방부 남았다고 합니다. 세계 1위죠. 최성. 우리 그 건강검진하면, 건강검진 할 때 가면 항상 처음에 뭐 하죠? 인바디 거기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잡고서 재죠. 키하고 몸무게 또 나오고 체지방 뭐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네, 그걸 해주는 뭐 대표 회사죠. 근데 미국 쪽에 이제 어쨌든 군납하면서 성장하고 있는데, 계속 이제 이런 군납이 나온다면 실적은 더 좋아지지 않을까 보고 있고, 메리츠 금융지주 정말 대단한 기업이죠. 예. 그래서 주주환원 끝판왕이고요. 숫자도 이렇게 이 불황에도 숫자 좋은 거 보세요. 실적도 완벽합니다. 예. 자기 자본 이익률이 25%, PBR 1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주가도 여전히 싸고. 예. 그래서 정말 주주 가치를 어떻게 올리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덕산 네오룩스는 이제 그 OLED 예, 관련된 뭐 소재 업체로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건 아이패드죠. 내년에 아이패드에 드디어 OLED가 들어가서 아이패드 면적은 스마트폰의 4배, 거기다 원재료는 1.5배가 들어가니까 6배 효과가 있죠. 소재가 6배 쓰여요. 한 기기당. 스마트폰 6개가 아이패드 하나입니다.
소재 업체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혜를 내년에 좀 받을 가능성이 있고, 아까 팅크웨어는 유비벨록스, 예. 옆에 숫자 좋죠. 예. 팅크웨어가 아까 유비벨록스 실적 중에 블랙박스랑 로보락 이런 걸 이제 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국공항은 좀 생소하시겠지만 우리 비행기 탈 때, 비행기 타러 갈 때 바로 우리는 이제 여기 그 문 통과해 가지고 어떤 복도 지나면 그 비행기 연결돼 있잖아요. 그런 거 연결해 주는 게 바로 한국공항이에요. 그거 해주는. 그러니까 비행기 그 공항 있죠. 실제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에 있죠. 인프라 담당하는 회사예요. 대한항공 계열사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또 비행기 내려가지고 어떨 때는 차 타고 들어오죠. 비행기 딱 내려서 공항에서 차를 타고 이렇게 공항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그것도 다 한국공항이 해주는 거예요. 그런 운영들을. 그래서 리오프닝 수혜줍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많이 타면 이 회사 실적이 좋아지는데 실제 이번에 숫자가 잘 나왔죠. 되게. 본느는 ODM입니다. 그래서 코스맥스 한국콜마 형님들만 있지만 나도 생각 좀 해줘라. 나는 고객 안 가린다. 뭐냐면 이 회사의 장점 중에 하나가 소규모 물량도 받나 봐요. 소규모 물량은 원래 잘 안 받거든요. 예. 근데 이제 본느는 좀 이제 작은 물량들이죠. 화장품. 그런 물량들도 잘 받아준다고 합니다. 아무튼 실적 좋았고요. 하이비전 시스템은 애플 관련주죠. 카메라 장비 만드는 회사, 검사 장비. 예. 근데 애플이 오히려 요즘에 앞을 막네. 애플 관련주들은요, 요즘에 일단 그 할인하고 봐요. 성장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게 좀 아쉽죠. 하이비전 숫자는 좋은데, 예. 자회사 필원 튀어 있고. 그러나 애플이 어디 도망갑니까? 아닙니다. 애플은 여전히 애플이고, 예. 다만 성장이 좀 막힌 게 약간의 부담일 수는 있다. 그래서 좀 정체 상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DYPNF는 그 분체 이송 아시죠? 여기 그 가루 같은 거 있죠?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공기를 확 싸가지고 뿌려주는 거죠. 공정에 맞게. 그래서 주로 석유화학 공정, 2차 전지 뭐 이런 데 많이 들어갑니다. 드디어 흑자 전환했어요. 실적 좀 안 좋았거든요. 수주잔고만 4,700억. 중동 있죠? 아까 피팅, 하이로코리아 같은 삼성물산. 중동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 중동의 또 대표 기업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석유화학 건설공사를 따내면 DYPNF가 보통 같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분체 이송이 거기 들어가요. 공장에. 예. 그리고 코스모 그룹과 좀 사이가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코스모 그룹에 그 이제 뭐 양극재라든가 폐배터리 있죠. 아마 그런 거. 리사이클링. 그쪽 수주도 따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주도 많고 숫자도 좋아지고 있다. 월덱스는 이렇게 반도체 불황인데 도대체 한번 이거는 전화를 해보세요. 저도 잘은 모르겠고 근데 아니 되게 불황이잖아요. 근데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죠? 왜 이익이 는 거죠?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재무제표 보니까 원가가 줄었더라고요. 근데 원가를 줄였어요. 또 월덱스는 비용 구조를 좀 효율적으로 운영한 것 같은데 이 불황의 반도체 부품사가 이익이 증가한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저건 비정상이에요, 사실. 근데 어쨌든 저걸 달성했으니까 인정해줘야죠. JNTC는 화웨이 관련주입니다. 예. 3D 커버 글라스라고 여기 스마트폰에 유리 기판 있잖아요, OLED. 요거 이제 덮는 거죠. 커버 글라스. 유리로 된. 근데 요즘에 막 날라가죠. 왜? 화웨이 비중이 좀 되거든요. 화웨이 폰이 잘 팔리니까. 그러니까 JNTC가 이제 날개 단 거죠. 최근에. 백사는 그 합성 피혁 만드는 회사고 나이키나 아디다스 여기가 살아나야 되는데 다행히 좀 재고가 줄고 있고 비용 통제도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퍼 5배밖에 안 되고요. 예, 그래서 숫자는 사실 좋은데 주가는 좀 왕따 당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 KPF는 이제 화스너라고 그 여러분들 이게 자동차나 조선이나 이런 건설 쪽에 보면은 저게 어떻게 보면 연결 부품 같은 거예요. 화스너. 예. 한번 검색은 해보세요. 화스너가 뭔지. 예. 그래서 그 부품이고, 그러니까 주로 건설이나 조선 자동차 현장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냥 선박용 케이블도 만들어요. 그래서 이 회사 뭐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좀 가정을 한 거지만 조선 자동차 건설 할 수 없는 거죠. 그만큼 이제 저런 부품들이 필요하니까
다만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부채가 너무 많아요. 순부채가 2,800억. 저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그래도 실적은 좋고요. 디지털 대성 학령 인구 줄고 있지만 몇 년간은 큰 변화 없다. 사교육 시장 줄지 않는데 왜 내 시총은 줄까요? 좀 답답할 수밖에 없죠. 예. 근데 학령 인구가 준다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예. 근데 실적 이번에 잘 나왔어요. 디지털 대성의 약진도 다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사교육 시장 쉽게 죽지 않습니다. 뉴프렉스 이번에 실적 좋았죠. 예. 이번에 메타의 퀘스트라는 VR 기기가 중국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PCB만 납품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중국 스마트폰 시장도 살아나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생산을 하면서 비용 줄이고 이러면서 숫자가 더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흐름이고 세코닉스도 실적 좋습니다. 근데 자동차가 앞으로 안 좋아진다고 자꾸 하니까 주가가 안 갑니다. 자동차엔 카메라가 이제 큰 역할을 하는데 예, 자동차가 오히려 발목 잡는 지금 예, 뭐 요즘에 전기차 이런 게 안 팔린다고 하니까 그러나 대세에 큰 지장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결국 좀 가야 되는 미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태용 실적 좋았고요. 예, 3분기 1억에서 100억까지 지금 돈을 벌고 있어요. 영업이익. 예, 3분기에 그 1억밖에 안 됐거든요. 작년에. 예. 근데 풍력 요즘에 막 논란이 많죠. 뭐 한이 많이 취소하니 많이. 근데 영국도 이번에 한국에 투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딜을 따내왔어요. 영국 기업 둘이 한국에 투자한답니다. 그러니까 태용의 가치도 전 충분히 나중에 발휘되지 않을까. 지금은 좀 노이즈가 있지만 예. 삼양식품 피크아웃은 아니겠죠. 근데 아무튼 불닭 대체제가 없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짜장불닭을 되게 좋아하는 편입니다. 삼양식품의 뭐 숫자도 뭐 나무랄 데가 없다. 다만 이제 피크아웃 논란을 어떻게 이겨낼 거냐 이게 관건이고 서부 T&D는 서울에 호텔 부족합니다. 예, 세븐럭 카지노도 서부 T&D 저기 용산 드래곤시티에 들어와서 긍정적이고 대한약품 이윤우 회장님이 계속 자사주 매입하십니다. 그래서 감사한데 배당만 조금만 더 늘려주세요. 고령화 수혜주죠. 수액제. 그러니까 대한약품이 만든 수액제는 병원에 입원하면 바로 맞는 거예요. 그 수액제 만들어요. 고령화 시대의 수혜주 중에 하나죠. 숨겨진.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큐레이팅의 시대다. 뭐냐면 반도체도 중간에서 삼성전자 반도체를 설계도대로 만들기 전에 가온칩스가 큐레이팅을 해서 한번 바꿔줘야 돼요. 삼성이 잘 만들게끔. 그걸 해주는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죠. 이번에 숫자 잘 나왔고 한국전자금융도 숫자가 잘 나왔습니다. 무인주차장. 예. 그거 이제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앞으로 여기에 충전기가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향후에. 그 사업도 하고. 그래서 결국 시간 문제 아니겠냐. 좋아지는 건. 예, 단 그 시간이 좀 걸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 대세에는 저는 큰 지장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단자공업 커넥트 회사죠. 근데 이 회사 단점은 구리 가격이 요새 좀 올라요. 그래서 약간 흔들릴 수 있어요. 구리 가격만 빠지면 더 좋고요. 예.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을 연결해주는 그 단자를 만드는 대표적인 우량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성화혜택도 이번에 실적 잘 나왔고 자동차 핵심은 차체잖아요. 근데 전기차 배터리도 성화혜택이 있어야 이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차에. BCA, 배터리 팩 케이스, BMI, 모듈, BPA는 이 모든 걸 다 더해서 최종적으로 배터리를 모아놓은 것들. 요거를 다 하고 있어요. 주가도 뭐 저평가돼 있고. 캠트로닉스는 이번에 실적 좋았고요. EUV용, 예, 포토 레지스트 원재로 만들고 아이패드 OLED 그 유리기판 잘라버리는 거 시가 그 삼성 향으로 예,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실적도 잘 나왔습니다. 와 이거 진짜 많긴 많네요. 벌써 1시간이 넘었네요. 엠플러스 지난 2분기도 숫자 좋았는데 이번에도 잘 나왔고요. 그 수주잔고 좋고 실적도 좋은데 근데 요즘에 2차전지가 안 좋으니까 주가가 잘 가진 않지만 실적은 잘 나오고 있고 오뚜기도 실적 좋더라고요. 주가 발바닥 가 있고 예, 해외로 나가야죠. 오뚜기도 더 예, 그래야 주가가 오릅니다. 일단 실적은 좋았습니다. 신흥 SAC는 삼성 SDI에 납품하는 부품사죠. 예, 그래서 실적 역대급으로 좋은데 참 주가는 참 애매한
하게 좀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라는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게 좀 아쉽고, 다만 어느 시점에서도 분위기가 바뀌겠죠. 대상은 지금 매출 늘었고요. 비용도 통제하고 농산물 가격도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숫자가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 좋아지고 있는 게 맞고, 내년 하반기에 엘니뇨가 좀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어떻게 작용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비용 줄고 매출 늘어나고 이런 점에선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있고, 동성화인텍은 역시 이게 LNG 운반선 관련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본행제 만들죠. 열을 차는 LNG선 수주가 꾸준히 늘어난다면 좋을 수밖에 없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매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대원강업은 테슬라도 인정한 기업입니다. 뭐냐면 테슬라에 납품하고 있어요. 전기차 구동모터코어, 포스코, 개 섞어라. 전기차에 들어간 모터 있죠. 그 핵심 부품. 그거를 지금 포스코가 거의 독점으로 현대차 쪽에 납품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이게 2호나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구동모터코어를 이제 대원강업도 같이 하는 그런 그림으로 갈 수 있어서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상신 EDP는 이제 신흥 SEC랑 약간 좀 비슷하죠. 예. 그래서 상신 EDP도 삼성 쪽입니다. 그래서 삼성이 약진을 내년에 해준다면 더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SL, 자동차 헤드램프, 전기차로 가면 더 많이 쓰입니다. 전동화 부품도 다소 만들고 있고, 두산테스나는 삼성의 신규 AI 스마트폰이 나오는데 거기에 엑시노스가 새롭게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미지 센서도 하고 있고 테스트. 예. 그러니까 주로 스마트폰 사업에 좀 비중이 있는 편인데 요즘에 이쪽이 좀 살아나고 있다 보니까 또 내년에 신제품 기대감, 이게 주가에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태경케미칼은 탄산가스 쪽이에요. 그래서 수요가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쿠팡도 마켓컬리도 탄산가스를 좀 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마리서치는 잘하고 있어요. 리주란 콘주란인데, 근데 콘주란에 약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 이게 선별급여 지급 재평가가 들리는데, 예. 어쨌든 여기서 이게 안 돼 버리면 보조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급여를 못 받게 되면, 예, 매출이 줄 가능성도 있잖아요. 예. 환자들의 부담금이 늘어나게 되니까. 그래서 콘주란 요 이슈가 조금 해결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노이즈 때문에 주가가 약간은 좀 부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좀 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현이아는 자동차 쪽에 들어가는 도어 트림, 그걸 배터리 모듈, 그 두 개를 만드는 회사고, 퍼 4배도 안 되고요. 현대차가 너무 싸니까 동생들이 이제 눈치를 보고 있지만 서현이아도 어쨌든 숫자 좋았고, 뭐 현대차 쪽으로 비중이 더 늘어난다면 더 좋은 모멘텀을 좀 받지 않을까라고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시간이 넘었습니다. 이게 1시간 7분. 이게 제가 있는 기업만 해도 정말 많아요. 제가 그냥 한 30분씩만 설명을 해도 이렇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한번 이 자료들이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돼서 이걸 가지고 투자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골라내셔서 직접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포털로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인지 트레이딩만 해야 되는 건지 이걸 꼭 정하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3분기 실적은 다 정리를 해드렸고, 자, 함께 배우기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는 제가 기업 분석 하는 법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기업 분석 뭐 거창한 거 아니에요. 자,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 정도는. 그냥 그 정도라도 하고 투자를 하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다음 주에 그 자료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